지난 시간에 베이비 부모가 원하는 6가지 삶을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빈 시간을 채우는 제3의 공간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시간표가 이제 베이비 부모가 되면서 바뀌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하루의 삶은 왼쪽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어나서 교통편으로 출근을 하고 회사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시 쉬고 다시 회사 일을 가는 이런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게 되면 특히 60세가 넘어서서 주된 일자리 그다음에 재취업이 끝나고 나게 되면요.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노동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정규직이더라도 전과는 다른 형태의 정규직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그 생활 시간표 속에 있어서 약 4시간에서 5시간을 차지하는 근로 시간이 빠지고요. 이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나머지 3시간에서 4시간이라는 빈 시간이 생깁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는 일하러 가는 교통 시간도 빠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계획표가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친구와 약속을 잡는다든지 해서 점심시간 정도 또는 산책시간 이렇게 잡지만 그다음에는 이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이 베이비 부머가 60세에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의 장소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집과 회사를 떠난 그다음에 시니어가 머물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요. 어떠한 대기업에서 고위직을 하신 분들은 사무실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사무실을 덜컹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투자라고 생각하고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강남에서 거의 수백만 원을 내면서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퇴직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새롭게 전에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 지출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3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찾는다든지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조금 젊으신 분들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50 플러스 캠퍼스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곳에서부터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역의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사립체육센터를 방문하면서 거기서부터 운동을 하고 사람을 사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그곳에서 신문을 본다든지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커피숍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또는 친구들과 당구를 친다거나 산책길을 한다거나 또 어떠한 그러한 경우들을 찾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니어들이 찾는 제3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나이가 들어서 고령이 되시면요. 평일에 대낮에 방문을 하다 보면 시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전에는 그 종로 3가의 탁골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니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한 제3의 공간을 당신만의 방법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제3의 공간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에서 막연히 시간을 때우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곳이라면 의미가 덜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제3의 공간이라는 것의 핵심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교류를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일상의 행복을 만드는 또 다른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축적이 됨에 따라 그 공간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그런 것이면 좋겠죠. 요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저녁이면 한 곳에 모여서 막걸리 한잔 한다든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공원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옛날 취향이고 굉장히 부러운 면도 생기곤 합니다. 회사 끝나고 회식을 하는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문화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하는 공간인데 어떠한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생산적인, 조금 더 나은 일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하거나 관계를 낳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제3의 장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전에 직장에서 보낸 시간이 퇴직 후에는 빈 시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제3의 공간을 어디론가 찾고자 노력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시니어들의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언 드리는 것은 세대를 아우르며 어울리는 행복한 공간을 찾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 50 플러스 캠퍼스에서
커뮤니티를 만나서 공부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기 좋았고요. 체육시설에서 같이 탁구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좋고요. 또는 지역 봉사단체에 가서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 또 비영리 단체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자극이 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방법들, 이러한 다방면의 것들을 우리가 제3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찾는 것이 소중해 보입니다. 물론 7학년, 8학년 선생님이 되시면 그 제3의 공간은 자연 속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 속을 거닐면서 또는 창밖에 달을 보면서 아니면은 생각에 잠기면서 이러한 것들도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혼자서 고립되고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제3의 장소가 중요한데요. 세대를 아우른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젊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아갈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선배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제 관점에 이 시간의 관점, 제3의 장소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가지고 젊은 사람과 소통을 하며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기서 또 활력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반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자기에게 적합한 곳을 찾아서 그것이 어딘지 한번 방문해보고 맞는지 보고 혼자 고립되는 게 아니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에는 줌을 통해서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겠죠. 곧 코로나가 종식이 되길 바라고요. 그랬을 때 다시 활력 있는 곳에서, 그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제3의 공간에 사람이 있고 세대가 어울리고 또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행복한 공간이 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